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논술입니다. 오늘은요, 고전시가 순호특강, 고전시가 4강에 있는 시조 4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조는 뭐 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여러 작품들이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작품들마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들의 어떤 서로 연관되는 공통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추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보기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조 중에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조가 그렇게 꽤 많죠. 뭐 유행가, 조선시대 유행가가 시조이니까. 동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동물이겠네요. 그렇죠? 동물. 이러한 시조에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해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해결하는 종류가 하나 있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이 이입되는 대상으로 활용된다. 감정이입 두 번째 있겠고요. 또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부정적 상황을 환기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또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악화시키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시조가 지금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대응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는 시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동물이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 5가지래요, 토탈, 그렇지? 그래서 아마 유사한 것, 유사하게 아마 적용을 해 보시면은 5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이 5가지 안에 없는 게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보기를 활용하는 건 중요한데 보기를 전적으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있는데 작품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작품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자,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자꾸 울고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니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음, 지금 이별의 상황인 걸로 보여지죠,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상황 판단은 아마 쉽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을 했네요. 말. 그래서 말은요 가자고 울어요. 자, 그러니까 말은 이별을 촉진시키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을 촉진시키고 어, 이별의 상황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그런 동물이 말이에요. 반대로 님은 잡고 울고 님은 이제 못 가게 잡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과 님이 서로 이렇게 대조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잡고 울고 그래서 자 울고 울고 대꾸법 쓰였고요. 같은 단어를 통해 가지고 둘의 서로 상반된 상황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자 일단 석양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석양은 재를 넘는다는 걸 보니까는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 시간은 이별을 촉구하는 시간이에요. 날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갈 길은 천리로다 그랬으니까 가야 할 길이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음, 가야 할 길이 되게 먼가 봐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님이 자꾸 울고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화자의 정서는 지금은 없죠.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저 니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여기 이제 화자의 정서가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는 해를 잡아라. 자, 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탁해서 나를 잡지 말고 왜 나는 어차피 이 시간이 가기 전에는 가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나는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나를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해를 잡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별을 지연시켜주는 행동이 해를 잡는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자도 이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별의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들어있는 거고, 그런데 객관적 상황은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별해야 되는 객관적 상황을
그죠? 주관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음,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는 해를 잡아라. 지는 해, 결국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낮입니다, 지금. 낮인 거고, 해가 지지 않도록 잡아달라고 하고, 명령형 어조를 써서 부탁하고 있어요.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주관적 변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사실 주관적 변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그 선지에 출제되진 않아요. 선지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인식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썼다. 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주관적인 변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잡을 수 있는 어떤 사물처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네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 현실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를 잡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해를 잡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잡을 수 없는 해를 지금 잡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별을 촉진하는 재촉하는 말 그리고 이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님 그리고 사실 화자도 이별을 거부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자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고 님과의 이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님에게 지는 해를 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화자도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님과의 이별을 재촉하는 그런 사물, 그런 어떤 동물이었네요. 자, 두 번째 작품 가볼까요? 안민영의 작품인데, 님 이별하올 적에 저는 낙이 한치 마시오.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이랬네요. 자, 여기도 일단 상황은 님과의 이별이네요. 그렇죠? 이별인데요. 동물이 나옵니다. 저는 나귀를 한치 마오자. 나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위의 상황하고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위의 상황은 말을 타고 떠나야 되는 님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떠나는 님인가 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귀는 좀 느리죠. 게다가 저는 낙이니까 전다라고 하는 것은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낙이니까는 천천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귀인 거예요.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말과 나에 나와 있는 나귀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의 역할은 같아요. 이별을 재촉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요. 말은 좀 빨리 가는 거니까 훨씬 더그 이별을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촉진한다고 해야 되나? 더 재촉하는 그런 성격인 거고요. 나에 나와 있는 저는 나기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뭐라 그래요? 한치 마시오. 야단치지 마세요. 자, 님 이별할 적에 나기가 절룩거리면서 가는데 님 입장에서는 천천히 이별하는 것도 이별이니까 슬픈 거겠죠. 그래서 나기야, 좀 가지 마, 뭐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거나 화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요. 왜 그러냐?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죠.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님이 간다고 돌아설 때 저는 걸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기가 절었기 때문에 저는 걸음으로 쩔뚝쩔뚝 천천히 갔기 때문에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 님의 얼굴이겠죠. 어, 자, 눈물 적신 님의 얼굴이니까는 저 이별을 슬퍼하는 님의 모습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이 얼굴을. 그래서 화자는 님이 이별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갖다가 자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음, 어쨌든 좀 위로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조금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이 좋다고서 떠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는 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별의 슬픔과 아픔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낙인은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 어떤 매개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말과는 좀 다르다. 이별을 조금 더 지연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낙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표현법 같은 것들이 눈에 이제 크게 띄는 거는 없네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뒷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에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마는데 거들리 꾀꼬리는 쌍쌍이 비껴나라 울음을째 어찌하여 내기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어찌 다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아, 못하느냐. 이거를 물음으로 봐야 될지 느낌표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문법적 성향으로는 물음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뒷뜰에 봄이 기쁘니 뒷뜰에 봄이 깊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꽃이 잔뜩 피어 있고 되게 봄 기운이 막 물씬물씬 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야? 외부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화자의 심회 마음 상태는 어떻다요? 요 봄과 봄의 상태하고 대조가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배경이나 주위 환경이 화자의 정서랑 유사할 수도 있고 서로 반대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반대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봄이 깊어서 막 꽃들은 피어 있고 막 살랑살랑 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화자의 마음은 뭔가 그윽한 심해니까는 뭔가 설레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뭐 이런 그런 형태 쪽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뒤뜰에 봄이 깊은 거를 상징한다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가 등장을 했네요. 자, 근데 이 꾀꼬리가요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쌍쌍이에요. 커플 커플. 자, 꾀꼬리. 나는 솔로 지옥인데 꾀꼬리는 커플이야. 딱 느낌 오죠, 그렇죠? 그래서 비껴나라 울음을 울제. 글쎄요, 어떤 선생님이 요거 이제 울음울제를 감정이입으로 보는 건데 본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입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꾀꼬리가 그냥 우는 거다.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난다 하는 정도로 그냥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꾀꼬리가 울음을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했습니다. 정이 있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랑의 감정 같은 거를 느끼게 된다. 라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그러니까 꾀꼬리를 보니까, 꾀꼬리 울음소리가 그냥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야. 뭔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꾀꼬리에 대한 그 해석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음, 다양하다고 볼까요? 음, 지금 이 꾀꼬리가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 운다 했으니까는 좀 꾀꼬리하고 화자의 정서가 어느 정도 대비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 다만 화자의 정서하고 대비가 되는데 꾀꼬리 자체가 대비되기보다는 꾀꼬리의 울음을 듣는 내 정서, 내 감정이 내 처지랑 지금 상반되는 결과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 상관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꾀꼬리와 내가 처지가 서로 대비된다고 보는 거죠. 꾀꼬리는 쌍쌍이 날고 있는데 나는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어. 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대비되고 그래서 내 외로움을 좀 심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꾀꼬리 울음소리가
정이 있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울음소리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꾀꼬리는 그냥 운 건데, 그렇죠? 꾀꼴꾀꼴하고 울었겠죠. 운 건데 내가 듣기에는 뭔가 사랑의 미러처럼 들렸다. 어, 뭔가 사랑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소리에 화자의 정서, 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써볼까요? 사실 꾀꼬리와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서로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꾀꼬리에도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화자의 상황과 꾀꼬리의 상황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니까는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수능 쪽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쪽에서는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서로 구분해서 출제하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학교 내신 쪽에서는 선생님들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객관적 상관물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선생님은 감정이입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꾀꼬리의 상황과 화자의 상황이 서로 대비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결국에는 화자에게는 정있게 들린 거니까 화자의 감정이 꾀꼬리 울음소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마지막 어쨌다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느냐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어, 사실 요 사람들이 그 뭐 자기를 포함해서 뭔가 솔로 지역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커플인 사람들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외롭게 혼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를 한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나를 가만두지? 나 좀 사랑해 주지. 응? 뭐 이런 거죠. 누가 나 좀 나한테 대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 나를 좀 누가 유혹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원망감과 서러움, 뭐 아마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보다 내가 음, 못하는 그런 처지구나. 새들은 쌍쌍이 노는데 나는 외로우니까. 그래서 어, 뭐 자신의 신세를 좀 한탄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꾀꼬리는 우리 아까 아니구나. 어쨌든 이 꾀꼬리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돼서 화자의 어떤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좀 더 심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존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러기가 나오네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왜 기러기, 자, 왜 기러기가 나오고요.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지금 기러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화 상황이 지금 전제가 돼 있어요. 자, 대화 상황이 전제가 돼 있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왜 외쳐 불러 이르기를 월황원 겨우 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님 그려 차마 못 살래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오, 여기까지가 화사가 지금 꾀꼬리게 하는, 기러기 얘기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꾀꼬리하게 자꾸 꾀꼬리가 붙어 있죠. 기러기에게 야, 어, 우리 님에게 내 얘기 좀 전해줘. 라고 기러기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러기의 대답으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기욤에 전할동 말동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발상이죠. 기러기랑
화자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기러기가 뭐예요? 외기러기예요, 외기러기. 그러니까 이 기러기는 앞에 나온 꾀꼬리랑은 다르네요. 꾀꼬리는 쌍쌍이 우는 꾀꼬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커플 꾀꼬리였는데 얘는 외기러기예요. 외기러기니까 마지막에 자기도 뭐라고 님을 보러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나도 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네 말을 전할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 화자의 대사 중에 보면은요.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서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여기 이제 내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내 말하고 위에 있는 내 말하고 요 밑에 있는 내 말하고가 좀 다르죠. 그렇죠? 요 위에 있는 내 말은 여기 이야기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 말은 뭘까요? 이르기를 해놓고 여기네요. 월황원 잠시만요. 월황원 겨워갈 때 정막감 빈방에 던지고 올라짐 그려 참아 옷을 해라고 부디 한 말을 저는 여기까지겠네요.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기러기가 님에게 전달해 줄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있고 화자가 기러기에게 그리고 기러기가 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전달하는 구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기러기한테 두 가지의 이중적 전원을 제시하는 거죠. 기러기 너한테 하는 말이 있고 네가 전할 님에게 전할 내 말이 있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중적 언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월황원 겨워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뭐 무지 외롭다는 건데 야 이런 표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던진 듯 홀로 앉아있다. 이 감이 오나요? 던진 듯 홀로 앉아있다. 던져진 것 같은 던져진 것 같은 아, 음, 뭐라고 논리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느낌은 되게 세요.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던져진 듯 홀로 앉아서. 님 그리워해서 차마 못 살래. 나 너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나를 좀 만나러 와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 정말 너 때문에 너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잠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음, 나의 이런 처지를 고려해서 제발 좀 나 좀 만나러 와줘. 그래서 화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기러기에게 전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일종의 반전 느낌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시조가 나오면 그럼 기러기가 이제 승낙하는 건데 이 시조는 결국에는 내용상 보면 거절하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님보로 바삐 가는 기리움에 전할동 말동하라. 전할동 말동하여라는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맥락상 보면은 거절의 형태라고 봐야 되죠. 거절이라기보다는 전해줄 수 없다라고 그 뭐가 화자에게 뭐 미안함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아야 되나? 그래서 부탁을 들을 수 없어라는 의미로 읽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야 너 내가 너의 님을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해요? 내가 우리 님 만나는 게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이야기는 전해줄 수가 없다. 따라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반전이 그래서 화사의 외로움과 서러움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 얘기 좀 전해주고 하는데 상대방이 야 나도 바쁘니까 전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조 4편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게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이 동물들의 상관관계를 잘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